자, 거기 보면 이제 에너지 대사 균형 나오거든. 요것도 빠르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화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 계획은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그 2단원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내 목표긴 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진도는 빠르게 나가고 남은 기간 때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야. 그죠? 2단원인데 자극이 들어갈까요? 3단원 앞부분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마 너희는 많이 들어가도 3단원 앞부분까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세화 애들하고 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 1, 2단원만 들어가든지 많이 들어가도 3단원 앞부분. 아마 거의 1, 2단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해놓으면 어차피 기말고사에 또 한 번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놓으면 좋지. 자, 거기 에너지 대사 균형 그래서 나오네. 야, 니네 이 에너지 대사라는 게 그냥 물질 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죠? 아, 선생님 여기서 요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에너지 대사 균형하기 전에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세포호흡하고 연소 비교하는 것은 굳이 안 해줘도 되겠지? 그죠? 그거 계단 많은 거 아니에요? 계단 많은 거 한 방에 떨어지는 거.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 나중에 프린트 정리할 때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대사 균형.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는 게 그냥 물질 대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기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동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 만들어내면 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럼 또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섭취하는 양하고 쓰는 양이 결국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에너지 섭취량.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한다는 거야. 에너지 섭취량.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겠지. 그지? 호흡에서 만들어낸 에너지 가지고 지금처럼 내가 열심히 떠들기도 하는 거고 운동하기도 하는 거고, 그지? 아, 그 얘기 빼먹었네. 그럼 좀 그건 이제 요거 하고 설명해 줄게. ATP를 어디에 이용되는지 그걸 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어쨌든 이제 얘네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동안에 쓰는 에너지 양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남겠지. 남는 게 내 몸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 아니니?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내 체중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체중이 증가하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 비만이 될 수 있지. 비만.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비만이 되겠지.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루 동안에 쓰는 에너지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먹는 거지. 섭취량이 훨씬 적은 거야. 에너지 소비량보다. 자, 뭐 이게 한두 번이야 뭐 그렇다 쳐도, 왜냐면 우리 몸 안에 그동안 저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이게 계속 또 반복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체중이 감소. 나처럼 된다고요. 하루에 한 끼 먹어. 그죠? 졸라게 떠들고 있잖아. 에너지 졸라게 소비하는데 처묵처묵 하는 건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이 계속 빠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 영양실조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지?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지. 생명만 가지고 그지?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 아니 21세기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지? 있어. 왜 그러냐면은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답시고 어떻게 돼? 과도하게 안 먹지. 그럼 이제 살이 빠져. 근데 나중에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몸에서 안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거식증이라고 하지. 그러면 진짜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좋은 건 내가 섭취하는 양하고 소비하는 양이 뭐야?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다 이거지. 물론 이걸 우리가 매일 계산해서 먹을 수는 없지. 근데 경험적으로 어머님들이 차려주시는 밥, 경험적으로 그게 계산이 돼 있는 거야. 엄마가 주는 밥 삼시세끼 잘 먹으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엄마나 할머니들은 조금 더, 그지? 내 새끼 살쪄야 된다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저걸 하긴 하지만, 니네 학교 급식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야?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반찬이 뭐가 나가고 밥이 얼만큼 나가 반찬이 얼만큼 나가야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일일이 계산해서 메뉴를 만드시는 거란 말이지. 그지? 훌륭하신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거지. 그지?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 추위도 되게 잘 타. 피하 지방이 별로 없어가지고. 난 지금도 추워. 지금도 내복 입고 있어. 그죠? 이제 내복 반 벗었어.
하의는 이제 내복을 벗었다만 상의는 아직도 입고 있거든. 아직도 추워.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그러면은 자 에너지 어쨌든 쓴단 말이야. 어디다 쓰냐 이거지.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는 씁니다. 그렇잖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 뛰잖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쓰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기초 대사량. 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 근데 이 기초 대사량이 있잖아. 성별에 따라 달라요. 성별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체표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 그래서 이제 체표 면적이라 하는데 보통 체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성별은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초 대사량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기초 대사량이 좀 감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기초 대사량이 낮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나이를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결국 운동을 해서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표 면적은 체중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 나오잖아. 먹방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딱히 뭐 한 게 없는데 먹으면서 땀 엄청 흘리잖아.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그래. 그죠? 그러니까는 체중 또는 체표 면적이 클수록 기초 대사량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얘도 이제 대사량이니까 에너지 양이 단위가 있을 거 아니니 단위를 좀 잘 봐둬야 돼.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1 정도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하루 동안의 기초 대사량. 자, 내 몸무게에다 시간 곱하는 거야. 내 몸무게가 대략 62kg이라고 합시다. 본의 아니게 내 몸무게 오픈한 거야. 이제 요 상태에서 재면 한 62 나와. 옷 훌딱 벗고 재면은 앞에 5자가 찍힐 수도 있다만.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니까 24 곱해주면 봐라 이거 단위도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지? 없어져서 결국 킬로칼로리만 남지? 그럼 이게 내 하루 동안의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죠. 이게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시만. 그래서 이제 기초 대사량 뭐 이렇게 된다. 그지? 나의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체중 봐봐. 예를 들어서 같은 체중 증가할수록 그지? 기초 대사량이 클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내가 숨만 쉬고 살진 않잖냐. 지금처럼 내가 열심히 너희들한테 뭐 가르친답시고 떠들기도 할 거고, 예를 들어 니들이 집에 갈 때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할 거고, 달리기를 하기도 할 거고, 축구를 하기도. 내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때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겠지. 그거 뭐라 그래? 활동 대사량이라고. 활동 대사량. 그래서 얘는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값이. 단위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 니네 자는 거 있지. 수면, 잠자는 거. 활동 대사량이 들어갈까? 기초 대사량이 들어갈까? 이거 의외로 모르는 애들 꽤 되던데. 자는 것도 하나의 활동입니다. 니네가 잠잘 때도 생각해봐. 니네가 가만히 누워서 자는 사람 거의 없거든. 자는 동안에 어떻게 돼? 사실 뇌도 니네 꿈꾸잖아. 뇌 활동할 거 아니야. 자는 동안에 있으면 선생님 같은 게 무지하게 움직이거든. 막 이렇게 잤다가 저렇게 잤다가 가끔 오줌 마려서 깨기도 하고 막. 그지? 잠자는 것도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 어쨌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다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해.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2kcal per 킬로그램 아워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62kg인데 달리기를 오늘 하루 동안에 예를 들어 2시간을 달렸어. 마라톤을 했어. 그럼 내가 그 2시간 동안 달리기 하는 동안에 소비한 에너지인 거야 이게. 그럼 이런 각각의 활동 대사량들을 다 더하면 돼. 거기에 기초 대사량까지 더해주면 그게 내가 하루 동안에 총 소비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무슨 대사량? 일일 대사량. 그래서 여기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써놓은 게 결국 이 일일 대사량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희의 평균적인 일일 대사량만큼 너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줘야 된다 이거지. 15세에서 19세 사이에 특히 너희 나이 때에
평균적인 그 일일 대사량이 한 2,700kcal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2,700kcal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섭취를 해줘야 된다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 거의 2,700kcal를 흡수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 뭐 내가 햄버거를 한 2개 먹고 뭐 초콜릿을 한번 그러면 이제 칼로리가 더 높아지긴 하겠다만 그래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뭔지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뭔지 이거 산수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던 그 각각의 활동대사량을 몇 시간씩 했는지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 기초대사량 더하면 내 하루 동안의 총 대사량이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밑에 나오는 뭐 체질량 지수 BMI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비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다. 자, 소화도 어디요? 수화해야죠. 자, 그럼 3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파트가 또 나올 겁니다. 그제?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화 얘기 나옵니다. 소화. 자, 소화계라고 나오지? 자, 우리 몸에서는 소화하고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어. 그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 전체를 통틀어서 소화계라고 하는 거죠. 소화계. 그래서 소화계는 여러 소화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소화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소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소화. 그럼 소화라는 게 뭐냐 이거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분을 동물은 특히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얻는다 그랬지. 자, 그럼 그 음식에 들어있는 양분을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서 크기가 너무 커서 흡수가 안 된 애들이 있어. 이른바 무슨 영양소? 3대 영양소. 걔네들은 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잘게 부숴줘야 돼. 그게 소화야. 자,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영양소 중에서도 어떤 영양소? 3대 영양소만. 그러니까 3대 영양소만 소화가 필요해. 나머지 무기염류라든지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소들은 이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소화되지 않아도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는 우리 이른바 3대 영양소 탄단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단지. 탄단지. 자, 그런데 이 소화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자, 기계적 소화라는 게 있고요.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적 소화. 그죠? 자, 기계적 소화 다른 말로 물리적 소화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화학적 소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냐? 일종의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야. 그죠? 그러면은 기계적 소화는 뭐 일종의 물리적 소화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왜 일어나? 사실 화학적 소화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화학적 소화가 더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기계적 소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세 가지가 있거든. 저작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 저작운동이 뭐냐면 자, 음식이 일단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오지? 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뭐 하지? 가만히 입에 머금고 있다 꿀꺽 삼켜버리진 않지? 내가 어떻게 이로 씹어서 어떻게 음식을 일단 1차적으로 부수지? 그럼 어떻게 돼?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를 이로 부수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 때문에 나중에 화학적 소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지. 표면적이 넓으니까. 그게 저작운동이야. 자, 그런데 내가 입에 음식을 넣고 씹다 보면 입에서 뭐가 나오지? 침이 나와갖고 침하고 음식이 섞여요. 그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침과 같은 애들 소화액이라 그래. 소화액하고 음식이 섞이는 걸 우리가 분절운동 이렇게 얘기해. 분절운동. 자,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꿀꺽 삼켜요. 그럼 음식이 이제 어떻게 되지? 요새 말하는 식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 내려갈 거 아니야. 자, 니네 물구나무 서면 음식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도가 음식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식도를 따라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근육이 있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음식을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구나무 서더라도 근육은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왜 예전에 무한도전인가 이거 봤을 때 막 물구나무 서갖고 막 짜장면 먹고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아래로 이동하게 되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전엔 연동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꿈틀운동이라고 그래. 꿈틀꿈틀 내려간다 이거지. 그지? 용어를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다만 꿈틀운동. 뭐 순 우리말이니까 뭐 이쁘긴 하네. 그지? 요 세 가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거고, 결국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주인공은 누구다? 오늘 밤 주인공은 얘야. 화학적 소화. 이제 자, 말 그대로 화학적 소화니까 화학적으로 소화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작용? 이화작용인 거야. 그럼 이화작용이니까 물질 대사니까 뭐가 관여해야 돼? 효소가 관여하죠. 맞지? 그래서 화학적 소화라는 거는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면 그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 영양소들이 큰 영양소가 분자로 이제 큰 분자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적 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참고로 그 소화가 될 때 니네 그 1학년 때 배웠던 생각해봐. 아미노산이란 놈들 결합시키면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을 뭐라 하지?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지? 그럼 니네 그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미노산 분자 두 개가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반대로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는 물을 집어넣어야 떼어낼 수 있어. 결합할 때 빠져나갔으니까 집어넣어야 떼어내겠지. 그래서 우리가 소화효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영양소를 분해할 때는 물을 집어넣으면서 분해한다고요. 가수분해 요소라고 불러. 가수분해 요소.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이 나올 텐데 그 소화 요소들은 전부 무슨 요소다? 가수 분해 효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다. 자, 그럼 이제 소화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이자 음식이 내 몸 안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소화관 또는 소화기관이라고 하죠. 소화기관. 다시 얘기합니다. 소화관,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야. 쭉 써볼까? 자, 맨 처음에 입으로 들어가지. 맞지? 입에서 꿀꺽 삼키면 어딜 간다? 식도를 지날 거고, 식도를 지나면 어디로 간다? 위로 지나가겠지. 자, 여기다 그림을 일단 그려보면 이렇게 식도가 쭉 이렇게 있으면 식도 이제 끝에 이렇게 J자 모양의 근육으로 된 주머니가 위야.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끝부분이 꺾여져 있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꺾이거든? 이게 손가락,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특히 손가락 마디 12개의 길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12지장이라 부르지. 12지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은 이런 식 길이가 약 7m 정도 되는 소장이 나오고요. 소장이 이제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길이가 약 2m 정도 되는 대장이 나오게 되고 그 대장 끝으로 이제 뭐가 있어? 뭐 직장 그리고 항문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는 이자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위 앞쪽으로는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면서 조금 부분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위를 지나면은 어디가 나온다고? 12지장이라는 데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참고서에서는 그냥 이 12지장을 합쳐갖고 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지장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소장이 나오고요. 소장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대장이 나오고 대장 끝에 이제 항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항문까지 쭉 걸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각 부분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미리 얘기하자면 입, 식도, 위, 12지장, 소장, 대장에서는 전부 기계적 소화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단지 기계적 소화 중에 뭐가 일어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 자, 여기다 한 글자씩으로 써보면 입은 뭐 일어나 있어? 저작운동, 분절운동, 꿈틀운동 이렇게 일어나. 꿈틀도 일어나. 그럼 내가 꿀꺽 삼켜야 될 거 아니야. 입에 있는 근육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냥 다. 식도, 꿈틀. 자, 위에 가면 분절운동, 꿈틀운동. 12지장도 분절운동, 꿈틀운동. 소장도 분절운동, 꿈틀운동. 대장은 꿈틀운동. 이렇게 돼. 기계적 소화는 다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소화관에서 화학적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 자, 소화관 안에는 소화샘이라는 게 있어. 소화샘. 그래서 그 소화샘에서는 소화액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소화액 속에 이제 바로
소화 효소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니네 1학년 때 배운 효소의 특징이 뭐지? 기질특이성이라 그래서 뭐야?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반응하잖아. 여기서 똑같아. 그러면 이 소화 요소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 종류의 소화 요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단지라 그랬지. 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우리 주식이 밥이니까 녹말이란 말이야. 녹말.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은 뭐다? 다당류지, 다당류. 그지? 자, 그럼 이제 입에 들어가. 그러면은 입에서는 침샘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는 침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럼 그 침 속에 뭐야?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 아밀레이스가 바로 그 내가 먹은 밥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분해합니다. 뭘로 분해하냐면 엿당이라는 것으로 분해합니다. 엿당과 뭐 덱스트린 이렇게 분해한다. 입에서도 화학적 소화 일어나는. 그럼. 소화 요소가 작용한다고 화학적 소화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은 너희 봐봐. 우리 밥 속에 녹말 들어있잖아. 밥을 입에 넣고 씹다 보면 침에 섞이면서 거기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야. 엿당이 단맛이 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너희나 나나 입에 밥 넣은 다음에 몇 번 씹어? 한 3-4번 씹고 꿀꺽 삼켜버릴걸? 맞지? 그러니까 내가 먹은 밥 속에 들어있는 녹말 중에 일부가 엿당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녹말은 그대로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그대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니네 가급적이면 오래 씹고 삼키는 게 니네 소화에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는 거니까 녹말만 분해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 반찬도 먹고 튀김도 먹었어 반찬으로. 걔네는 어떻게 된다고? 입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화학적 소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그대로 어디까지? 위까지 쭉 갑니다. 얘도 쭉 갑니다. 소화가 안 된 녹말 가는 거야. 자, 그럼 위에 가면 위샘이라는 곳이 있어. 위샘. 위샘에서는 이제 위액이라는 게 나오지. 자, 그런데 그 위액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자, 당연히 소화 요소도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뮤신이라는 애 들어있고요. 염산이라는 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펩시노젠이라는 애가 들어있어. 위액 속에. 그러면은 위액이 이제 흘러나오잖아. 흘러나오면 그 위액 속에 들어있는 펩시노젠이 이 염산에 의해서 펩신이라는 효소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 이유가 있어. 그러면 아니 왜 애초에 흘러나올 때 펩신으로 안 흘러나오고 흘러나온 다음에 펩신이 되느냐. 얘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애예요. 얘가 누구를 소화시킨다고? 단백질. 단백질을 이제 펩톤이라는 걸로 소화를 시키는데 또는 뭐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폴리펩타이드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얘들아, 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가 움직이니까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야. 니네 근육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 위 벽 안에 이제 위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위액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데 나올 때 펩신이면 어떻게 돼? 음식만 소화되는 게 아니라 위 벽도 소화가 돼 버려. 단백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흘러나온 다음에 펩신이 되는 거야. 그럼 흘러나온 다음에 펩신이 돼도 소화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뮤신이 있는 거야. 얘가 위 벽을 보호해 주는 거야. 위벽 일종의 코팅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이 흘러나온 뮤신이 위 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흘러나온 다음에 펩신으로 변해도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염산이라는 애는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바꿔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 때문에 위가 강한 산성을 띠는 거야. 그럼 야 내가 먹은 음식에 여러 가지 세균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 세균이 바로 얘 때문에 죽는 거야. 살균 작용한다. 살균 작용.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은 위에서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간단 말이야. 그냥 쭉 간다고요. 간다고. 어디까지 간다고? 12지장까지 간다고. 12지장이 여기야 바로. 여기 문이 닫혀 있거든. 유문이라는 게 있어. 닫혀 있다가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 열리면서 얘가 일로 내려가요. 보통 이제 여기 1시간 정도 음식이 머문단 말이야. 응? 그럼 내려가면은 자, 12지장은 자체적으로는 소화샘이 없어. 그런데 그 옆에 이자라는 기관이 달려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자액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12지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2지장 옆에는 이자라는 게 붙어 있고요. 거기서 이자 액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럼 그 이자액 속에 효소가 들어 있을 거거든. 어? 자, 효소가 들어 있는데 어떤 효소가 들어 있냐면 자, 일단 아밀레이스 들어 있어. 자, 얘 무슨 일 하겠어? 아까 입에서 소화 안 되고 그대로 내려온 녹말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작용하는 거야. 아밀레이스가 누구를? 그 녹말을 마찬가지로 엽당과 덱스트린이라는 걸로 분해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트립신이라는 애도 들어있다. 자, 니네 단백질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100% 소화되는 게 아니거든. 단백질 중에 일부는 펩톤이 되지만 일부는 또 그대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면은 그 트립신이라는 애가 또 이제 소화를 시켜주는 거야. 트립신은 뭘로 소화시키냐면은 다이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로. 다이펩타이드 또는 트리펩타이드라는 걸로 분해를 해요. 뭐 얘랑 비슷한 거야. 이제 야, 다이펩타이드면은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란 얘기인 거야? 2개니까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란 얘기고 트리는 4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걸로 분해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화 안 된 애가 누구야? 지방이잖아, 지방. 드디어 지방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화가 됩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요 지방이 소화가 됩니다. 리피아즈가 라이페이스. 그 옛날 용어라서 그래. 옛날 리파제라고 했거든. 지금은 라이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래서 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지방은 소화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방은 어디서? 12지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화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자, 참고로 녹말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돼야 끝나는 애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돼야 소화가 끝나는 거야. 근데 아직 과정이 남은 거지. 맞지? 남은 거야. 남은 거야. 자, 여기다 이제 이거 안 썼는데 얘네도 당연히 이 상태로 가는 거지. 이 상태로 가는 건데 지금 안 써놓은 거다.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소화시키는 얘를 도와준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쓸개즙입니다. 자, 질문. 자,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질까? 간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자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져? 쓸개 이렇게 대답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어디다? 간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쓸개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얘도 흘러나오는 게 12지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자, 아까 여기 그림 그렸잖아요. 봐봐.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이렇게 이자가 있다 그랬잖아. 그 앞으로 이렇게 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간이 있어. 위 앞으로 이렇게 간이 있고 여기 쓸개가 있어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이게 쓸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쓸개하고 요 12지장 사이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거기 저장돼 있던 쓸개즙이 요 12지장으로 흘러나오고 이자에서 이자액이 흘러나와가지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쓸개즙은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지방을 유화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부신다는 뜻이야. 자, 중요한 거야.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분해한다라는 건 뭐야? 기계적 소화야, 일종의. 잠깐만. 지금 거기 앉아 있어. 왜? 테스트 거기 앉아 있어, 지금. 지금 바로 볼까? 그냥 거기서 그대로 봐도 돼. 자, 요거 가지고 들어가서 봐. 보고 선생님 저기 강의실 노크해. 미안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빨리 마무리하고 쉴게. 자. 그러니까 지방을 유화시킨다라는 거는 큰 지방 덩어리에 작은 지방 덩어리 부셔주는 거야. 그럼 뭐가 넓어져?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라이페이스가 그 분자를 분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보자. 큰 지방 덩어리가 있어. 그 안에 자 지방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 애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분자들이 뭉쳐 지방 덩어리인 거야. 그럼 쓸개즙이 그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이렇게 분해한 거야. 부순 거야. 그러면 그 덩어리 안에 자, 이런 식이니까 자, 뭐는 변함이 없어. 지방 분자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요. 화학적 수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키는 거는 기계적 소화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쓸개즙에는 뭐가 없어? 소화 요소가 없어요. 꼭 써놔야 돼. 쓸개즙에 뭐가 없다고? 소화 요소 없다고요. 화학적 소화 못하는 애라고요. 그럼 화학적 소화는 누가 해? 라이페이스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개념이 요 개념인 겁니다.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 그냥 부숴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라이페이스가 이 분자 자체를 쪼개는 거라고. 알겠니? 요거는 쓸개즙이 하는 일이에요. 쓸개즙이 하는 일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걸려가지고 쓸개를 없애는 사람도 있어. 대표적인 연예인이 이제 노홍철. 쓸개 없앴거든? 쓸개 뗐거든? 몸에 문제가 있어 뗀 거지. 자, 만약에 쓸개가 없으면 쓸개즙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자, 지방 소화 돼, 안 돼? 돼야.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떻게 돼? 잘 안 되는 거지. 느리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소화제 같은 거 먹는 거지. 약을 먹어야 되겠지. 그 쓸개즙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어서 지방 소화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먹을 때 지방은 최대한 많이 씹어서 삼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저거 저작은 이거? 저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기계적 소화라고만 기억하면 돼. 저작 운동은 여기서밖에 안 일어나는 거고 이건 이루 부수는 거기 때문에 저작이야. 그러니까 이루 부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일종의 기계적 소화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단계가 남은 애들 있지. 그럼 걔네들 이제 소장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럼 소장에는 장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액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장액 속에도 효소가 들어있어. 자, 어떤 효소 들어있느냐? 태영이는 2개만 외워도 될 것이고 세화는 다 외우는 게 좋을 거고. 자, 뭐가 첫 번째? 야, 아직 누가 남았어? 엿당하고 얘네 남았잖아. 자, 말테이스라는 애들이 있어. 말테이스. 자, 말테이스는 비로소 이제 뭘 한다? 이 엿당이라고 하는 이당류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그럼 소화 끝. 소화 끝. 그죠? 포도당 되면 끝난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있냐면은 펩티데이스라는 애들 있어. 펩티데이스. 펩 누가 하겠어?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누구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들어있다 그랬지. 예를 들면 뭐도 들어있냐면은 락테이스라는 것도 들어있다. 태영이는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긴 할 거야. 야, 락테이스는 뭐냐면은 그 왜 광고에 보면 우리약, 이락, 도핏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녹말은 다당류잖아. 다당류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를 마신 거야. 근데 우유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젖당이라는 게 있어. 그럼 젖당은 뭐야? 이당류야. 그럼 걔는 젖당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쭉 갈 거 아니야. 그 젖당을 얘가 분해하는 거야. 이 락테이스는 젖당을 뭐와 뭘로 분해하는 애냐면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걸로 분해하는 애야. 동재 이거 뭐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은 수크레이스라는 것도 들어있어. 수크레이스 또는 슈크레이스 뭐 이렇게. 자, 니네 자, 이당류 중에 예를 들어 내가 설탕을 먹었어. 설탕이 대표적인 이당류잖아. 또 설탕이 영어로 뭐지? 슈가, 슈크레이스. 설탕도 갈 거 아니야. 쫙. 그럼 소장에 가면 이 슈크레이스가 누구를?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걸로 분해하는 애입니다. 그죠? 근데 뭐 이튼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아까 이자액 있잖아. 야, 이 봐봐. 이자액에는 효소가 3개네? 우리 지금 3대 영양소네? 그럼 봐. 이자액 속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것도 잘 나와.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말 길게 늘어뜨리면 봐봐. 야, 우리 몸에서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걸 만드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 이자. 이자액이 3대 영양소 모두 분해하는 효소 들어있잖아. 이자액 만드는 곳이 어디야? 이자. 그러니까 이자액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물어보면 땡큐인데, 그걸 굳이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어디라고? 이자. 응? 물론 따지면 얘도, 그치? 얘는 이제 지방은 소화를 안 시키니까 얘는 빼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소화가 다 끝난 거야. 야, 그러면 대장은 어때? 화학적 소화는 소장에서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장은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아까도 얘기했지 뭐만 일어난다? 기계적 소화만 일어난다.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그럼 그 이유를 또 물어볼 수 있다. 화학적 소화 왜 안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소장에서 끝났으니까요 라고 하면 대답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화학적 소화는 소화효소가 하는 거 아니냐? 소화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대장에서는. 그럼 소화효소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다? 소화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에는 소화샘이 없어서 소화효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영호가 질문 그러면. 대장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렸어? 딱 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끗 차이잖아. 한 단어 차이잖아. 대장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야. 근데 대장에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뭐는 일어나니까?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니까. 알겠니? 나머지 이런 것도 귀찮더라도 어떤 소화효소가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분해하는지도 니네가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그치? 흡수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 그 소화된 영양소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곳도 소장이야. 흡수도 거의 대부분 소장에서 일어나. 그러면 대장이 하는 일은 얘가 대부분 다 흡수해. 심지어 물도 여기서 다 흡수가 돼. 그럼 그나마 남은 찌꺼기에서 그냥 수분 정도 얘가 좀 남아있는 거에서 수분 흡수해. 그래서 그 대장에서 수분을 얼마나 어떻게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된똥을 싸느냐 설사를 하느냐 변비냐 달라지는 거지. 만약에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음식 찌꺼기로부터 너무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걔가 딱딱해져서 똥이 안 나와. 변비가 되는 거고, 대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수분을 흡수를 제대로 못 해주면 설사를 하는 거고, 적당하게 잘 흡수한다 그러면 이제 황금색 똥을 탁 싸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정도밖에 없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흡수도 소장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럼 그 흡수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